네, 지금 살까 말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박준남 매니저, 그리고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시장 약간 이제 조정 기미가 들어와 있는 지금 시장인데요. 이 조정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해볼 종목을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박준남 매니저의 포착주부터 리뷰를 좀 해볼게요. 에코바이오였습니다. 그린뉴딜 대표적인 또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에코바이오는 재료가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상암에 수소차 상암동에 수소차 충전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JNK스나 요즘 보면은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니콜라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실적 의미를 제가 좀 편입을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2% 넘게가 하락했는데도 오늘 양봉을 보이고 있는 거죠.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일단 1차적으로 4월 중순 한 매집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한번 부양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7월 초에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니까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면 한번 9천 지금 정고점이 한 9,720원인데 그때 이제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끝까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가운데 주가는 현재 21선 위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새롭게 만나볼 두 분의 포착주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남 매니저는 에스텍파마를 추천을 해주시고요. 이 종목 비마약성 진통제도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최현덕 매니저의 오늘 포착주는 바로 아이큐어 코스메슈티컬 관련주입니다.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에스텍파마부터 짚어볼까요? 어떤 모멘텀 있죠? 네, 오늘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다렸던 저가 매수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편안하게 에스텍파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 오늘 대하제약이라는 한번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제약주들의 상당히 많이 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정도로 제약주는 이 시장의 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텍파마 041910인데요. 이제까지의 모든 진통제 시장은 다 마약성입니다. 이번에 에스텍파마가 투자해놓은 비보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비마약성 진통제가 최초로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시장에 지금 현재 1위를 따라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약사 중에 상당히 저평가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요. 비보전인 미국 FDA 3상을 진행하면서 연말이나 한 몇 개월 안 남았죠. 연말에 3상의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이 상은 상당히 완벽할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국내 신약에도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텍파마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아까 진통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 진통제 시장 이게 세 번째로 큽니다. 제일 가장 큰 게 항암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뇨병이죠. 세 번째로 큰 게 진통제 시장입니다. 2024년에 진통제 시장은 104조 정도 규모가 104조 정도면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한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업의 한 펀더멘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율이 거의 10%대 초반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PBR도 1.0이고요. 유보율은 한 1,700% 정도 되니까 제약사 중에 지금 PBR이 1인 기업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한 80% 정도. 83억에서 한 141억이니까 꽤 많이 나왔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에서 2억에서 12억 정도, 6배 정도 나왔고요. 당기순이익 한 5배 정도 나왔습니다. 기업적인 실적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스텍파마 이제 비보전이라는 이 회사를 봐야 돼. 아직 성장을 안 했어요. 최근에 그 SK바이오팜처럼 잭팟을 터뜨릴 기업입니다. 잘 봐야 되는데, 지분이 한 4.26%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2조 정도 됩니다. 아직 성장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분 가치로만 해도 성장 안 했을 때를 평가를 해서 8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상장을 했을 때 보통
고박이 5에서 6 정도 됩니다. SK 바이오 3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8호면 800억에다가 고박이 5를 하면 4천억이죠. 그러면 SK파마 지금 시청 한번 봐보세요. 예, 이 기업 가치만 해도 저는 4천억 정도 이상이 충분히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비버전에서 미국 상장 발표가 기대가 임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임상을 발표해야 됩니다. 통과가 되고요. 그래야 원만하게 신약의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정부 지원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뭐 비버전 하면 SK파마의 비버전 뭐 숫자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새 부류가 지금 FDA 신약 허가 뭐 이상도 있고 이상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다 비마약성에다가 거의 국소 마취된 부류예요. 이번에 시장의 제약사의 새로운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삼상은 이상의 다음으로 나오는 건데, 지난 30년 동안 진통제 개발 역사상 임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이상을 진행하면서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인데 12월이면 한 3, 4개월 후죠. 12월 말쯤에나 늦어도 내년 1월쯤에 탑라인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상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SK 파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주마다 이미 아나운서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딱 해주시죠. 네,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비보존, 이미 시장에서 뭐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그런 주식입니다. 올해 임상 3상이 연말쯤에 결과가 공개가 되면은 상장에도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한번 정해볼게요. 네, 가격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에 1,500억이에요. 아까 장부가치로 비보전으로 상장이 된다면 한 4천억 정도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PBR도 1.3이니까요. 주가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는데, 1대 상 한 번씩 작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 한 번씩 보낼 정도로 무거운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약주들 어떻습니까? 적어도 2배, 3배, 많이 간 건 30대, 40대. 거의 종목이 가지 않았죠. 저점만 높여놓고, 저점만 살짝씩 높여놓고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 장대 음봉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쯤에 큰 음봉이 나왔었죠. 이게 바로 매집의 흔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18,000원 정도 정고점, 18,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선저가는 12,500원, 550원 밑에 살짝 밑에 전저점 10,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짝 내려갔을 때 잡아볼 수 있는 SK파마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이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중이고요. 비보존의 4.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에서 이 임상 3상의 결과가 성공적이다 하면은 지각 변동을 또 예고하겠죠. 현재 매수 가능한 12,500원 부근이고요. 목표가 정고점 18,000원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그 아래 10,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박준남 매니저의 포착주 SK파마부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최현덕 매니저의 아이큐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아이큐어는 사업 부문이 어떻죠? 네, 지금 아이큐어는 제가 두 가지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셀트리온하고 임상 진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관심 있는 백신과도 관련이 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지금 시장이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좀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빠르게 시장이 돌아설 수가 있는데,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이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큐어가 바로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일단 셀트리온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치매 패치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인데, 원래 지금 치매 치료제의 원료가 도네페질이거든요. 이 도네페질 기반의 치매 패치 치료제를 개발한 건 아이큐어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고요. 이걸 3상 통과까지 한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페질 질환의 치매 패치 치료제가 3상이 거의 이제 투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데이터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지금 미국에도
FDA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IPO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작은 종목인데 어떤 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어떤 판로가 없다면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대박 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셀트론과 같이 개발해가지고 이 판권을 셀트론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론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해 있는데 이 IPO가 이 패치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셀트론을 통해서 판매한다. 당연히 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셀트리온과 진단키트를 개발한 업체들 중에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유로는 셀트리온과 치매 패치 치료제를 공동 개발해서 셀트리온이 유럽과 미국에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종목을 아스트로제네카의 SK케미칼이 있다면은 지금 중국 시노팜에는 IPO가 있다. 이렇게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나올 것으로 알려진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이제 백신 등록을 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오르긴 했었는데 러시아의 백신은 지금 뭐 3상을 전혀 하지 않은 데이터가 없는 거라서 시장에서 신뢰를 거의 안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중국의 시노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노팜도 이 중국의 국영 제약 회사거든요. 중국의 유통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꽤 큰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백신 개발해가지고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3상이 7월 달부터 들어갔고요. 원래 중국에서 3상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코로나에 있어서 또 가장 먼저 이 종식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중동에서 가장 환자가 또 많은데 중동에서 지금 현재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노팜 그 회장의 말을 따르면 9월까지 임상 완료를 해가지고 금방 상용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3상 데이터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놀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 가장 빠른 백신이 될 것 같아요. 이 시노팜하고 이제 2017년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바로 IQ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SK케미칼을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생산한다 그래서 2배가 올랐고 그 전부터 이제 SK케미칼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작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이큐어가 중국의 시노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좀 같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큐어는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치매 치료제 판권, 그 다음에 중국 제약회사 시노팜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 백신의 어떤 생산까지 맞지는 않겠지만은 이 시노팜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놔서 이 업무 협약에 대해서 지금 아마도 이제 어떤 그 시노팜에 대한 어떤 그 물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큐어입니다. 치매 패치제와 백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차트가 나왔는데요. 가격을 좀 잡아볼게요. 네, IQ가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이너스 1.2%까지만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가가 48,65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48,650원에 바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IQ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월 달에 상한가를 2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상한가를 2번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왜 올라갔었냐면은 셀트리온하고 이제 치매 패치 치료제 이야기 나오면서 상한가 2번 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2달 정도를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8월 첫째 날부터 이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죠. 8월 첫째 날 보면은 이 거래 양으로 봤을 때 거의 7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월 6일 날 거래 들어온 걸 본다면은 거래 대금만 봤을 때 55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차트로 본다면은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기 위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두 번째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 한 4거래일째 살짝 쉬는 모습인데 지금 이 구간이 저는 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 보여집니다. IQ가 이제 악재가 있다면 지금 이제 12 물량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 예전부터 있던 거라서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2번 갔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12 물량은 어제 이제 상당히 되면서 좀 물량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 12 물량에 대해서 어떤 그 오버행 이슈는 점점 사라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매 패치 치료제를 셀트론이 판권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신호판과 업무 회복에 체결해놔서 그에 대한 어떤 이익을 나눠갈 수 있다는 거, 이거로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좀 상승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46,000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큐어입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중국의 시노팜과 관계사입니다. 지금 뭐 패치와 그리고 백신, 의약품 유통업체 쪽에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 48,650원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6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전환사채 물량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상한가를 2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 이후 또다시 큰 폭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포착주 한번 들어봤고요. 이 짧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코스닥이 장중 뭐 2%까지 이렇게 낙폭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잠깐의 조정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은 쉬어줄 때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박준남 매니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역시나 개인들이 한 거래소에서 3,500억 정도 그리고 1,400억 정도 코스닥에서 갖추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수급의 주체가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락을 좀 더 깊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뭐 많이 오른 것도 있죠. 근데 뭐 사실상 오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코로나 이전에 뭐 한 700포인트였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50포인트밖에 오른 게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급락을 합니다. 아까 방송에 했을 때 뭐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37포인트 찍고 지금 계속 반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정을 주면 겁먹지 말고 저가 매수세를 들어가자. 그래도 뭐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겠죠. 그중에 실적이나 네. 아마 시장의 주류 종목을 그쪽에서 저가 매수세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를 저가 매수에 사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주셨네요. 최현덕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저도 지금 이 조정이 일단 오랜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이 나와서 굉장히 좀 놀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질 때마다 들어올 수 있는 대기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짧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로금리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신흥국으로 들어온 경향이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면 결국은 달러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서 올라왔던 게 아니라 어떤 개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해서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제외가 돼서 강세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도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좀 선택에 집중하신다면 아마 시장이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아마 손실은 잡고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동성의 힘으로 짧은 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